번째 강연을 하게 된 김현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언택트 문화의 확산 속 소통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면 먼저 언택트 문화가 무엇인지 먼저 개념을 잡고 들어갈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번 주에 키오스크로 뭐 음료든 뭐 음식이든 주문해봤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키오스크로 다 주문을 하고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식당, 카페 뭐 자주 키오스크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로봇 카페라고 비트라는 로봇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예요.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보시는 게 롯데월드 31층에 있는 저 무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점이라고 무인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AI가 커피를 만들어주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필요 없는 어떤 불필요한 접촉을 줄인 것이 이제 언택트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어 on이랑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가 합쳐져서 언택트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필요한 접촉도 줄이고 비대면으로 뭐 상품 거래도 가능하니까 내가 그럼 무인도에 가가지고 OK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기가지기 같은 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김선재 레미장 무인도에 가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 OK 구글이랑 둘이서 단둘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AI랑 단둘이서는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맨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의 핵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소통의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연 PPT를 준비하면서 옆에 있던 친구한테 소통이 뭐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소시지랑 통닭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맛있게. 네, 소시지랑 통닭 아니고 소통은 이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통이랑 대화랑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화의 개념도 함께 가지고 왔어요. 대화라는 것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은 또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요. 소통이 그래서 대화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대화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뭐 조직 내에서 소통이나 온라인 소통, 그리고 연인 간의 소통, 친구 간, 그리고 부부 간, 그리고 뭐 대통령,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대통령이랑 국민 간의 소통. 불통 때문에 탄핵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소통의 종류도 이렇게 많고 소통의 수단 또한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그리고 국민소통광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톡이 하루 송수진 메시지가 거의 100억 번 이상 하루에, 그리고 SNS에서도 소통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거의 뭐 200 몇만 개? 네,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와 있고, 국민소통광장 중에서도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수만 건씩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소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걔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해. 나 걔랑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지금 건국대 학생상담센터에서 또래 상담자로 일하고 있을 때도 들어오는 상담들이 대부분 다 불통이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나 남자친구랑 진짜 말이 안 통해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되게 소통이 안 돼서 두 분이 많이 싸우세요 뭐 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이랑 소통이 안 돼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의 수단도 많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불통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소통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통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소통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조직 내 소통이라든지 뭐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 근데 이런 것들의 핵심을 말할 때는 사실 뭐 신뢰, 언행일치, 솔선수범 뭐 이런 것들, 도덕적 권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대학생이시고 한 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제일 기본이 되는 핵심이에요. 혹시 이 한자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리허설 들으셨으니까 제외하고. 다들 한자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한자는 이제 경청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경청이에요. 그래서 들을 청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맨 위에 귀 이자가 있죠. 그 밑에 왕왕자, 그리고 열십, 눈목, 하나일, 마음 침자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들을 청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풀이하자면 왕이 귀를 갖고 들으며 10개의 눈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헤아려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경청의 뜻이 이건데 오늘 나는 교수님의 말에 경청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확실합니까? 이렇게 대부분 없는 이유가 내가 단어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경청은 아니라는 거죠. 귀로는 단어를 듣고 있더라도 눈은 휴대폰을 보고 마음은 이미 레무제에 와 있었다면 경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청이라는 게 이제 소통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잡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제가 How to 소통 총 4가지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편견 없이 듣기입니다. 예감이나 예상, 추측, 그리고 직감 등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뽀글머리인 남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2명을 만났는데 그 뽀글머리 남자 둘 다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음 만날 뽀글머리 남자가 이기적이다라고 섣불리 판단을 하고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말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기적일 거니까 나는 이 사람 말 안 들어야지, 이 사람이랑 친해지지 않아야지 라는 것을 먼저 깔고 들어가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하며 듣기예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아예 카테고리를 따로 뺐었는데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타고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 구조에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3군데의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뭐 신레몬을 먹고 있어서 신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 그럼 같이 신표정을 짓게 되고 앞에서 누가 찔려가지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아픈 표정을 짓게 되죠.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 사실 사이코패스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는 겨울신경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AI가 발달되고 있다고 하지만 공감 능력까지는 그래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시리가 보여줄 거예요. 시리를 불러볼게요. 시리야, 나왔어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네, 아무런 답변을 못하는 시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공감 능력이 다 타고났다고는 하지만 조금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좀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냐 생각해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해도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잘 공감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승수 큐레이터가 레노제를 하면서 큐레이터로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알아요. 진짜 바쁘고 케어할 것도 많고 되게 힘들겠다. 근데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 거예요? 저희보다. 네, 김은빈 레뮤지안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직접 큐레이터를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처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운동을 간다든지 여행 가거나 뭐 연애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경험으로 사실 하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이 소설 읽기예요. 소설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 묘사가 일어나고 또 주인공에 대한 심리 묘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한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소설을 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더 잘 공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에서도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되고 있는데요. 저 책에서 이제 스티븐 핑거는 인간을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눠요. 하나가 천사, 그리고 하나의 악마의 모습으로 나누는데요. 천사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공감의 능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보면은
한 그 백인 남성이 있었대요. 백인 남성이고 군인이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부터 소설이 부급되고 그 남자가 그 책을 보면서부터 이제 공감이라는 것이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인종 혹은 다른 성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아예 없었던 시기였고 아예 그거에 대한 그냥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소설 속의 주인공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공감을 하게 되면서 이게 좀 전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여러 사람들이 소설을 읽고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인권 수준까지 향상된 역사적 증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공감하는 듣기를 했다면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예요. 이 사진 혹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맥주 먹고 싶다고요? 거부족에 따르는 거? 이건 이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이는 내면의 거품이 적기 마련이다 라고 이제 그것을 뜻하는 사진인데요. 맞아요. 거품을 적게 따르려면 저렇게 숙여야 되죠. 그래서 사람도 이처럼 좀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뭐 겉으로 보이는 허세나 뭐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지 건강하고 좀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데 한쪽이 더 높고 한쪽은 낮은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통은 원활하지 못하고 위에서만 아래로 내려가는 일방향적인 소통 그러니까 명령형 소통이라고 하죠. 네, 명령이 지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해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좀 듣는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옳은 말, 필요한 말, 그리고 친절한 말입니다. 먼저 옳은 말은 말 그대로 팩트예요. 그리고 필요한 말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이고요. 친절한 말은 다시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나를 위하는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여자가 나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남자가 그래 원래 인생 다 힘든 거야. 누구나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 저 남자 평생 연애 못하겠죠? 네, 그래서 옳은 말은 그러면 필요한 말은 항상 옳은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아니죠. 친절한 말을 통해서 필요한 말이 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 내에서 이제 부하 직원이 굉장히 일을 못해요. 그러면은 너는 일도 못하고 승진도 못하고 그래서 언제 장가 갈래? 라고 말하는 거 다 팩트 맞죠? 승진 못한 거 팩트 맞고 결혼 못한 거 팩트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직원의 능률이 올라갈까요? 네,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잘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들의 어떤 사기를 북돋아줬을 때 그럴 때 일의 능률도 더 향상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에도 좀 기술이 있는데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쁜 스카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쁘다 라는 말 대신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스카프 진짜 소화하기 힘든데 수림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윤선이는 다 잘해가 아니라 윤선이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림 그리기를 참 잘해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도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핵심 4가지를 소개드렸고 이제 번외로 연인 간의 소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여자친구 없으신 남성분들 유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기 효과가 엄청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여자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남자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72%의 여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다 해소됐고 서로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돈독해졌다고 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고민을 속에 담고 있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노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줘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백채널링이에요. 흔히 말해서 맞장구예요. 여자가 나 오늘 팀플 하다가 누구누구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역시 사람꾼 헐 진짜? 라는 맞장구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요. 내가 너의 말을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울상을 지으면 같이 울상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미간을 찌푸리고 있으면 나도 같이 미간을 찌푸려준다든지 이렇게 비언어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패러프레이징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바꾸어 표현하기죠. 방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가 진짜 나 혼자 레포트 쓰고 PPT까지 다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남자가 아니 그 많은 거 혼자서 다 쓰고 PPT까지 전부 다 너가 만들었다고? 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남자가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공감을 해주면서 그래도 팀원들도 다 어떤 그 사정이 있었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해주면 왜요? 너무 싫어하시네. 너무 싫어하시네.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상황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여자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필요한 거죠. 내가 진짜 그런 판단을 받고 싶었으면 내가 너한테 말을 했겠어. 판사한테 갔겠죠. 세 번째는 오픈 퀘스천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마음 끌어내기인데요. 아까 전에 자기 노출의 효과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자기 노출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용기랑 꽤 많은 자신감을 필요로 하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거 힘든 건 없었어? 라고 물어봄으로써 여자가 이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좀 더 이끌어내주고 자기 노출의 효과를 더 톡톡히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해서 여자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오빠 나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대박? 부장님이 잘못했네 라고 이렇게 섣부르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경우뿐만 아니고 남자가 군대 갔을 때도 여성분들이 조금 이제 해주셔야 될 말이 남자가 군대에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공감하시네. 너무 힘든 거 너무 공감하시네요. 네. 그래서 남자가 군대에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나 진짜 휴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여자한테 나 너무 힘들고 위에 선임이 너무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자 위로해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처럼 해결을 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힘드니까 군 인권센터에 일단 전화해보자. 안에서 무슨 사랑의 편지? 그런 거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좀 더 공감하고 위로해줄 때 그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통의 핵심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웬만한 거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지시켜드리고 좀 더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3분의 1은 사실 수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들 한 번뿐인 인생 사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만한 관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